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러 나왔냐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동산 정책, 전세라는 거. 그래서 이 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러 나왔어요. 전세는 내 집은 아니고 다른 사람 집에서 큰 목돈을 들여서 잠깐 살겠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책이죠. 다른 나라는 거의 대부분 월세를 많이 살죠. 렌트하우스 이렇게 월세를 많이 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달 돈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 기간 동안 큰 금액 넣고 살다가 나중에 그 금액을 돌려받겠다. 이게 이제 전세인데, 그래서 우리 뉴스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깡통전세, 역전세, 역월세,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거 다 뭐예요? 임차인과 임대인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단어들이죠. 자, 일단은 깡통전세라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 깡통전세는요, 이 집의 매매가, 이 집의 가치인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버리는 경우들. 지금 이 집의 주인이 있는데, 이 집의 주인이 2억의 집을 샀어. 그리고 이 집에 전세를 놨어. 2억에 사갖고 내가 만약에 1억 5천에 전세를 놨으면은 한 5천 정도 갭이 있고, 전세 세입자는 2억에 돈이 없으니까 그냥 1억 5천에 이 집에서 살겠다 들어왔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집의 매매가가 1억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처음에 살 때는 2억이었는데 이 집의 매매가가 1억으로 떨어져 버렸고, 그 사이에 이 집에 살고 있던 전세 세입자, 임차인은 1억 5천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1억 5천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집을 팔아도 1억밖에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지. 어떻게 돼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는 경우들, 이럴 때 이제 깡통전세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 집 팔아도 보증금 못 맞춰준다. 만약에 이 집에 그 다음 세입자가 또 1억 5천 정도를 갖고 들어오면은 괜찮은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사도 1억인데 1억 5천짜리 집을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전세를 또 구하기가 쉬워진 상황. 왜냐면은 물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점점 전세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서 나온 게 바로 깡통전세. 그러면 역전세랑 역월세는 뭐냐? 자, 2억에 샀던 집을 1억 5천에 전세를 줬는데 집값이 1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전세를 낮춰줄 때. 그래서 원래 이제 전세는 보통 올라가잖아요. 갱신할 때마다 뭐 갱신 청구권 5% 쓰거나 아니면 새로 계약할 때마다 집주인이랑 협의해서 전세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저것도 내려갔으니까. 근데 집주인은 어때요? 나 지금 당장 나한테 1억 5천 줄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좀만 더 살아줘. 대신에 내가 전세를 좀 빼줄게. 초기에 계약했던 전세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들, 이게 이제 역전세예요. 그리고 역월세는 뭐냐? 자, 집주인이 돈이 없는 거야. 빼줄 돈이 없어. 그리고 전세금을 낮춰서 돌려줄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월세를 주는 거야.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이 임차인한테 월세를 주는 거예요. 야, 너 좀만 더 살아줘. 좀만 더 살아주는데 대신에 내가 너 전세 이자, 우리나라 보면 전세 대출도 있으니까 전세 이자를 내가 내줄게. 매달 이자 비용을 줄게. 반대가 된 거잖아요. 그쵸? 원래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월세를 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살고 있는 전세가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임대인이 거꾸로 임차인한테 월세를 주는 거, 이거를 역월세라 그래요. 자, 이것들 다 무슨 일로 벌어진 거예요? 매매가보다 지금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전세금이 더 높아진 경우들, 역전이 돼버린 상황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생기게 된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럼 이 상황에서 집을 구매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나가야 될까? 이 상황에서 내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될까? 자,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하나 쉽게 생각나는 게 없죠. 왜 그래요? 부동산에 두 부류인데, 뭐든 두 부류긴 해요. 뭐든 두 부류긴 한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뭐 2년, 4년 살다 나가야지. 잠깐 갇혀 살아야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정말 좋은 데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한 금액 때문에 잠깐 전세로 내려와야지. 뭐 이런 개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 집은 라이브, 내가 살 집은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살 집을 찾는 거지. 바이. 그러니까 살 집의 개념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 집인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살 집, 바이할 집들은 이제 이런 투자 수익 목적도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예요? 라이브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 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요. 자, 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일단 호갱노노라는 어플을 켰는데, 이 호갱노노 보면은요, 요렇게 전세가율이 계산이 돼요. 저는 지금 전세가율 50% 미만을 잡아봤어요. 전세가율 50% 미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집들은 지금 대충 아무거나 하나 찍을게요. 이런 집들은 매매가 8억 5천인데 전월세가 3억이야. 다시 얘기해서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50% 이상이면 절반 미만으로 들어가는 것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반토막 난 전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매매가 9억 7천인데 전월세가 4억 7천이다. 위험한 집들이죠. 보통 전세가율은 70에서 80%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보다 올라가면 좀 전세를 높게 주고 쓰는 거고, 내려가면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세가율 50%에도 집들이 엄청 많죠. 자, 이런 집들은 들어갈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런 집들은 들어갈 때 부동산을 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을 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흔히들 세입자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요, 집주인 참 인상 좋아,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줄 거야, 공인중개사 끼고 있어, 그럼 나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택은 본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의 책임도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책임져 주지도 않고 집주인이 책임져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주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해관계 자체가,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해야만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쵸? 어떻게든 집을 팔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집을 팔던 전세를 내놓던 도와줘야 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오는 거잖아. 이 상황에 왔으면은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지.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집이고 정말 좋은 임대인인데 이 동네 별로 좋지 않아요, 다른 동네 가세요. 이런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몇 명이나 되는 게 아니라 없어. 그냥 자기가 다른 집 찾아줄게요, 다른 집 찾아줄게요, 계속 질질 가져간단 말이야. 저라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야 돼. 뭘 봐야 돼요? 주변 시세를 먼저 봐야 돼요. 전세가가 낮아. 전세가가 낮으면은 50% 미만이야, 무조건 의심만 하고 주변 시세를 딱 보세요. 주변 시세 보고 주변 시세에서 더 좋은 집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세가가 낮아도 이게 저렴에 낮아졌으면 괜찮다, 이 얘기예요. 이 낮은 게 아니라 다른 집들도 이 정도 되어 있어. 그러면은 매매가를 낮춰줄 거예요. 전세가하고 매매가 보시면은요, 매매가 전세가에서 전세가가 하방 방어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매가 내려가더라도 거의 대부분 전세가에서 방어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아까 깡통전세 얘기했잖아요. 깡통전세 나오고 역전세, 역월세 나오는 것들 거의 대부분 어떤 단지들이에요? 나홀로 아파트, 빌라, 얘네들이야. 지금 시기에서 가장 투자하기 안 좋은 곳들. 자,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저한테도 지금 유튜브로 만나서 보고 계시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경매 나오기 시작했어요. 금리, 경매,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이슈 나오니까 막 엄청 컨텐츠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매하고 공매하고 이런 컨텐츠들에서 물건지를 한번 보세요. 경매, 공매 물건지들이 보시면은요, 맨날 빌라, 아파트인데 나홀로, 아니면 땅, 상가, 이런 데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곳은 대단지 아파트, 그냥 아파트, 좀 괜찮은 인프라 있는 아파트인데, 유튜브 콘텐츠에는 빌라, 나홀로 아파트, 경매 콘텐츠가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래요? 20대, 30대들이 부동산 경기가 막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패닉 바잉이라 그래서 미친듯이 샀어. 근데 얘네들 지금 뭐예요? 물렸어요. 흔히 얘기하는 영끌족들. 물렸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금리 올라가고 이자 부담됐어. 물렸어. 지금 손실 나기 시작을 할 것 같아. 손실 날 것 같아. 근데 어떻게든 회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경매, 공매 물건 찾는 거야. 여기서 부동산의 손실을 메꿔야겠다 찾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나락으로 가는 거야.
그나마 신규 아파트 단지 분양 받아가지고 버텼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손실 나니까 이제 뭐에 손을 대는 거예요? 경공매에 손을 대는데 그게 어디예요? 뭐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여기에 손을 대는 거야. 이건 완전 나락으로 가는 길이에요. 물론 여기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정말 극소수. 그리고 이거는 정말 거의 매달려야 되는 사람들이야. 정말 매달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저한테 이런 거 물어봐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무슨 차이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집주인이 뭐예요? 집주인이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에요? 물어본단 말이야. 아, 왜 이런 걸 모르면서도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야? 이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제가 집이 없는 상태라면은 내가 지금 전세나 월세를 찾아다니고 있는 상태고 매매가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경공매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은. 물리거든. 물리면 답도 없거든. 왜냐면 지금 당장 살 집이 없는 건데. 안 돼요, 여러분들. 다시. 유튜브에 나오는 경공매 컨텐츠들 좋아요. 많은 부동산 정보들을 주고요. 아파트 보는 법, 집 보는 법, 땅 보는 법을 알려주는 정말 좋은 컨텐츠들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보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는 거기서 얘기하는 정말 투자 수익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아파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투자 수익이 나와요. 끝물에만 안 물리면은. 지금 다 벌었어요. 지금 아무리 집값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벌었어요. 벌었는데 여기에서 샀다가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떨어져서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사람 없다 이 얘기야. 경공매에서 빌라 나홀로 들어가자 하지 마시고, 경공매에서 아파트인데 뭐 유찰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 봐야지. 뭘 봐야 돼요? 그 집에 근저당 뭐 설정되어 있는지, 채권 설정되어 있는지, 세금 체납 있는지 봐야죠. 근데 그거 안 봐 사람들이. 결과만 봐. 아, 나 서울에 빌라 투자해서 경매를 받았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받은 것 같아. 나 성공한 것 같아. 빌라는 주변 시세 보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아파트야 그 단지 안에서의 시세로 비교가 잘 돼. 어차피 같은 단지 아니니까. 근데 빌라는 이 빌라 단지랑 이 빌라 단지랑 다른데 문제는 뭐야?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교가 힘들어요. 비교가 힘든 상태에서 내가 주변 시세를 잘 봤다? 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겠지. 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오늘 시간에는 역전세, 역월세, 깡통전세 이야기 많이 나와 있죠. 근데 패턴 보세요. 역전세, 역월세, 깡통전세 다 누구예요? 나홀로 아파트, 빌라, 얘네들이야.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오는 뉴스 이런 것들 좀만 관심 있게 보고 좀만 그 패턴을 파악해 보세요. 나홀로 아파트, 빌라, 얘네들이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빌라, 나홀로 아파트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경매든 공매든 전세든 절대 거기는 건드리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이 얘기예요. 무조건 아파트를 보세요. 아파트에서 어디를 봐. 굳이 내가 꼭 전세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전세가율이 주변 시세하고 좀 받쳐주는 데들, 이렇게 전세가율 50% 잡아가지고 물건집 후드룩 빽빽 나오는 데들 말고, 후드룩 빽빽 나오는 데들 말고 딴 데를 좀 찾아보시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매매를 하세요. 어차피 매매를 해도 기다리면 돼요. 내가 살 집이니까 기다리면 돼요. 부동산에 단기 투자 없어요, 여러분들. 내 집 갖고 있는 상태에서 라이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이를 찾아가라 이 얘기예요. 그거 어디라 그랬어요? 수도권 주변에 역세권 찾아가라 그랬죠. 구축 아파트 괜찮아요. 인프라 갖춰져 있고 걔들은 실거주자들이 하방 방어선을 지켜주기 때문에 크게 안 떨어져요. 크게 안 오르고. 일단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로 눈을 돌리면 되고, 내 집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로 내 집을 시작하겠다. 물론 집 살 때 투자 가치도 있으면서 살기 좋은 집 사면 좋은데 지금 상황은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내가 지금 당장 보금자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전세 들어갈까요? 아, 이야기가 돌잖아 이러면 또 들어가지 말라니까요. 사라니까.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들 본인이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냥 사세요. 어떤 집을 사셔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집 사는 거 되게 간단해요. 싸게 사면 되는 거잖아. 그치? 좋은 집을 싸게 사면, 가성비 좋게. 그거 어떻게 보면 돼요? 가격 낮아지면서 거래량 회복하면 돼. 그거 보는 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혹시라도 아직도 경매, 공매 보면서 내가 살 집, 라이브 할 집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이 컨텐츠가 재밌어서 보시는 분들은 재미로 보시되 한번 옆에 통계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물건들을 건드리고 있는지,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걸 건드리고 있으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라 이 얘기예요.
원래 여러분들 그런데 안 봤잖아요.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안 봤잖아. 이쁜 아파트들, 커뮤니티 잘 되어 있는 아파트들, 인프라 좋은 아파트들 이런 데 봤잖아. 근데 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나홀로나 빌라를 보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는데 내 부동산도 없어갖고 자산에 손해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폭락한 사람들이랑 휩쓸리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한번 오늘부터 여태까지 봤던 혹시 경공매나 부동산 콘텐츠 있으면은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은 나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들만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를 걸러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단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파트 단지로 적어도 500세대 이상 나오는 걸로 찾아보시고, 역세권에 거기 몇 군데를 찍어 놓으세요.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와갖고 이 단지의 하락, 이 단지의 저점, 그리고 이 단지가 언제 다시 시그널이 올지, 올라가는 상승 시그널이 언제 올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많은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해드렸죠. 여러분들 고점 대비 20% 정도는 떨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고점 대비 40% 떨어질 거라고. 우리나라 망해요. 그럼 여러분들 40% 떨어지면은요, 40% 떨어진 적이 있었죠. IMF 때. 그때 우리나라 망한다고 소리 졌죠. 여러분들 저도 IMF 때 일주일에 한두 명씩은 애들이 사라져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갑자기 결석을 하기 시작해요. 무단 결석을 하는 거야. 그럼 어디에요? 그 집은 도망간 거예요. 패닉이에요. 패닉이 완전히. 그것까지 안 가요. 겪어봤기 때문에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뭐 40% 간다. 저는 그것도 좀 그래요. 믿지 마시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제 의견은 그래요. 40% 떨어진다라고 해서 어그로 끌고 들어가 있는 것들 영상 들어가 보세요. 다 이런 얘기 하죠. 그렇게 예측합니다지 됩니다는 아니잖아. 그렇죠?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하는 거지만 경공매에 들어가 보세요. 빌라하고 나홀로 아파트 수입 벌었습니다. 안 번 데가 없어요. 지금 시기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얘기했잖아. 매매가보다 떨어져도 내가 구입가보다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단 여러분들 정보를 어떻게 봐야 될지 기준을 먼저 세우세요. 오늘 들으셔야 될 거 깡통전세, 역전세, 역월세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부동산에서 약간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쵸? 그때 이때 같이 뜨는 애들이 뭐예요? 경매, 공매. 왜? 깡통전세 나오면 경매 물건 넘어가거든. 역전세, 역월세 나오면 경매, 공매 물건으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지금 같이 뜨고 있는 거거든. 이쪽 뉴스, 깡통전세 뉴스가 뜨니까 경공매가 같이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붐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휩쓸리면 망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나와서 하락 시그널 그리고 상승 시그널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단지, 전에는 제가 그냥 전체 단지에서 한 20% 정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고 내가 지금 진짜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요거를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